안녕하세요, 조시입니다. 오늘은 세상 종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따르면 말이죠. 16세기 초에 태어난 미셸 드 노스트라담. 더 잘 알려진 이름은 노스트라다무스는 끊임없는 전쟁과 질병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흑사병으로 그는 첫 아내와 두 자녀를 잃었습니다. 당시 약제사로 일하며 치료제를 팔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후 그는 또 다른 사랑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점성술이었습니다. 결혼, 질병, 왕좌 찬탈 등 그는 무엇이든 예견했죠. 어떤 이는 그를 악마라 하고 또 다른 이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환시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고문이나 처형당할 수 있었던 시대라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앙리 이 세안의 카트린 드 메디치가 그의 고객이었기에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예고 없이 닥치던 시대, 그의 초능력과 점성술 수요로 프랑스 귀족들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 달이나 몇 년 후를 예측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저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는 아돌프 히틀러부터 9.11 그리고 존 F 케네디가 델로스에서 겪은 불운한 날까지 모두 예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섬뜩해지기 시작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왕실의 후원 덕분에 그는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1559년 6월 20일 왕의 비극적 죽음이 예언됐다는 말이 있었지만 앙리 왕은 세상을 다 가진 듯 느꼈습니다. 그는 최근 적국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와 평화조약을 체결했고 그의 딸 엘리자베스는 스페인 국왕 펠리페2세와 결혼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그는 주말 동안 마상 창시합을 열었고 직접 주인공으로 나서 자신의 정부의 색깔을 입고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40살의 국왕은 훨씬 더 젊은 병사와 정면으로 맞붙었고 그는 곧바로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병사의 창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나무 조각이 튀어나와 앙리의 눈과 뇌를 관통했습니다. 상처 감염이 뇌로 번져 헨리는 폐혈증으로 극심한 고통 끝에 10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20일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었습니다. 그의 사행시 예언 중 하나에서 젊은 사자가 나이든 사자를 이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그는 결투장이 아닌 전투 현장에서 일어날 것이라 했지만 충분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젊은 병사가 황금 우리를 통해 나이든 남자의 눈을 꿰뚫을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아마 가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한쪽 눈의 상처가 뇌까지 닿으면 폐혈증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를 잔인한 죽음이라 불렀는데 10일간의 고통은 확실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572 연성 바르톨로모 축일 대학살을 예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파리는 사실상 학살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수천 명이 거리와 집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전투가 도시 밖으로 번진 후 총 3만 명까지 희생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프랑스 종교 전쟁 시기로 가톨릭과 개신교 위그노가 맞서 싸우던 시기였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된 그날, 파리는 카트린 드 메디치의 딸 마르그리트와 개신교도인 나바르의 왕 앙리의 결혼식에 참석한 개신교 귀족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위그노 지도자들을 겨냥한 암살로 시작된 사건은 순식간에 대규모 학살로 번졌고 거리에서는 카트린 왕비가 이 모든 일의 배후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도시가 갑자기 혼란에 빠질 것이라 썼습니다. 확인, 밤에 벌어진 학살, 무고한 이들이 쓰러진 것 확인, 왕실 권력이 비난받을 것이라는 점도 이중 확인, 그리고 신앙이 배신당한 것도 확인. 이제 한 번의 학살로 많은 조건이 충족됐습니다. 그가 놓친 것은 살아남은 위그노 중 한 명이 스코틀랜드계 프랑스 귀족 가브리엘 드 몽고메리였다는 점입니다. 이 인물이 바로 이제는 훨씬 나이가 든 병사로 마상 창시합에서 앙리 왕을 다치게 하고 사실상 죽음에 이르게 했던 가브리엘 드 몽고메리였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연결고리를 알아채지 못했고 드 몽고메리가 결국 참수당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오랜 적이잣대로 동맹이었던 영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은 정의로운 자의 피가 런던에서 죄를 저지를 것이다 로 시작됩니다. 23육의 번개에 의해 불타고 고대의 숙녀는 높은 자리에서 떨어질 것이다. 같은 종파의 여러 명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20 곱하기 3의 6을 더하면 66이 됩니다. 그리고 66으로 끝나는 하에 런던에서 어떤 큰 재난이 일어났을까요? 1666년에 일어난 대화재는 수천 채의 집과 수십 개의 교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공 건물들을 불태웠습니다. 이 화재는 도시를 황폐화시켰고 영원히 그 모습을 바꿔놓았습니다. 정말 큰 재난이었죠. 만약 런던이 고대의 숙녀라면 높은 곳에서 추락한 셈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번개를 언급했을 때 빵집 화재의 불꽃을 지칭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종파에 여러 명이 죽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생각보다 적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기록에는 단지 6명에서 8명만이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죽음과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같은 종파에 속했을지 모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에 능했다면 유럽의 어떤 대규모 사건을 예언했을까요?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계몽주의, 창 끝에 꽂힌 머리들, 빵이 부족해 분노한 농민들. 맞아요.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건 왕의 죽음이 아니라 전체 체제의 붕괴였죠.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시작된 10년간 의 혼란과 광기, 그리고 정치적 변화였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자신의 예언에서 이 장면을 봤을지도 모르죠. 여기 노예가 된 민중의 노래, 구호, 그리고 요구를 담은 사행시가 있습니다. 왕자들과 귀족들이 감옥에 갇힌 동안 이 노래들은 미래의 머리 없는 바보들에 의해 신성한 기도로 여겨질 것입니다. 노예가 된 농민들과 계몽주의 지식인들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고 라 마르세이즈는 특히 인기 있었습니다. 구호에 관해서라면 혁명은 그런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왕자들과 귀족들에 대해서라면 감옥은 귀족들로 넘쳐났습니다. 머리 없는 바보들에 대해서라면 이것은 집단적 광기가 지배하고 많은 혁명가들이 말 그대로 머리가 잘려나갔던 혁명의 혼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혁명의 연기 속에서 누가 등장했을까요? 물론 나폴령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호, 네아 로론, 그는 피보다 불에 더 가까울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는 칭송받으며 바다를 떠돌고 왕관을 거부할 것이다. 포 나야로론의 철자를 조금만 조합해봐도 나폴령과 비슷한 이름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나폴령은 실제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를 정상에 올려놓은 것은 혈통이 아니라 그의 불같은 기질이었습니다. 바다를 누비는 것이 그의 특기였죠. 그리고 그는 분명히 왕관을 거부했습니다. 나폴령 통치 시절에도 왕당파들은 기회를 노렸지만 그가 외국 군대를 무찌를 때 그들은 두려워 뒤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나폴령은 국민들의 찬사를 받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탈리아 근처에서 태어날 황제가 제국에 큰 손실을 줄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나폴령은 이탈리아 해안 근처의 서민 코르시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프랑스에 합병되었지만 문화적으로는 이탈리아였습니다. 나폴령이 제국에 큰 손실을 입혔을까요? 그의 유럽 군사 원정은 수백만 명의 목숨과 막대한 자금을 앗아갔으며 일부는 이러한 정복이 프랑스의 초강대국 위치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참고로 노스트라다무스는 자신을 신비주의자라 한 적 없습니다. 수학과 점성술을 배운 그는 자신이 마법사가 아니라 천체 패턴을 해석하는 학식 있는 해석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를 사법 점성술이라 불렀습니다.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고 일부 마을 사람들이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닌다고 믿었던 시대, 다른 세계에서 온 환영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를 스페인 부추 고문이나 발가락 화상 고문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다음 예언을 무사히 남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왕국들은 갑작스러운 봉기로 흔들릴 것이고 백성들은 고대의 지배를 전복시킬 것이며 법은 무너지고 질서는 깨질 것이며 위대한 자들은 그 자리에서 추락할 것이다. 이건 꽤 명확한 예언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의 정세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옛 질서는 왕과 여왕들이 농민들을 지배하는 것이었고 농민들은 사실상 어떤 일에도 의견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봉기는 오랜 지배 체제를 무너뜨렸고 법과 질서는 붕괴되었습니다. 인간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계몽주의는 서구 세계 전체의 모습을 바꿔놓았습니다. 유럽 전역, 독일 연방,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고 훗날 미국이 될 곳에서도 혁명이 일어났고 위대한 지도자들은 실제로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꾼 힘은 혁명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농민들이 도시로 이동했고 기계는 이전보다 빠르게 상품을 생산했습니다.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가난한 자의 외침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썼을 때 그는 이후 도시 황폐화를 의미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유한 자들은 더욱 냉혹해질 것이고 도시는 탄식으로 가득 차며 질서는 무너질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받았고 부유층은 노동계층에 냉담해졌으며 도시는 빈민가가 늘어나 사회적 불안이 생겼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한 사행시에서 도시가 역병과 기근으로 가득 차고 사람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가 천연두, 발진 티푸스, 결핵의 발생을 관찰한 걸까요? 칼에 쓰러진 사람들은 시위대 진압을 뜻한 걸까요? 이후 산업 강국들이 전쟁을 일으키며 기계를 전장에 투입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스트라다무스가 제1차 세계대전을 예언한 걸까요? 그는 새로운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으며 평화의 시기 이후 하늘에서 전투가 벌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도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비행기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는 여기에 소음, 노래, 전투, 하늘의 싸움이 인식되고 사람들이 이를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짐승들이 말하고 하늘에서 싸우고 짐승들이 말한다는 것은 아마도 총소리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살아있던 시절에는 아무도 하늘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계가 작아진다고 썼고 비행기 등장으로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돼지 반, 인간 반을 언급합니다. 마스크 쓴 조종사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좋아요, 아돌프 히틀러. 그는 분명히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세계의 절반을 정복하려 했던
수상한 코 수염을 가진 작은 남자를 예견했을까요? 어느 정도 맞아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태어날 아이를 언급했지만 히틀러의 부모는 농민 출신이었고 아돌프가 태어날 때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알로이 히틀러는 중급 세관원으로 아내 클라라와 히틀러의 7 형제 자매에게 안정된 삶을 제공했습니다. 이 중 4명은 어린 시절 사망했고 2명은 이복 형제였습니다. 히틀러 가족이 힘들게 살진 않았지만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아이가 언변으로 많은 군중을 유혹할 것이라 했습니다. 히틀러는 여러 면모를 지녔지만 훌륭한 연설가였으며 많은 남성들을 매료시켜 자신을 위해 싸우게 만들었다고 노스트라다무스도 언급했습니다. 이 남자는 서유럽에서 태어날 것이며 그의 명성은 동방의 영역까지 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나 독일 동쪽 어디서든 히틀러에 대해 들어봤냐고 물으면 즉시 예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는 동방에서 거대한 존재였지만 명성보다는 악명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의미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또한 굶주림에 사나워진 짐승들이 강을 건널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것은 비행기, 탱크 또는 심지어 배일 수도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동부 전선의 전투를 예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전장의 대부분이 이스터 아이스테아를 상대로 할 것이라고 썼는데 이스터는 히틀러와 매우 비슷하게 들립니다. 예언자의 철자 실수를 탓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인류를 대량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또 다른 큰 사건도 있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무기나 미친 이상주의자 없이 자연히 모든 것을 했다고 썼습니다. 큰 전쟁 이후 더 큰 역병이 찾아오고 치료법도 없으며 아무런 징후 없이 사람들이 쓰러지고 도시는 버려지고 죽음이 보이지 않게 다녔습니다. 이것이 스페인 독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에서 1억 명이 사망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더 큰 역병은 1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900만에서 1100만 명의 군인과 600만에서 1300만 명의 민간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죽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치료법도 없었고 사람들은 예고 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는 아마도 보이지 않는 공기 중 바이러스를 뜻했을 것입니다. 도시들이 버려진 점에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정확했습니다. 미국의 뉴스 보도에서는 거리들이 텅 빈 채로 격리된 도시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캐나다의 세스커툰은 죽은 자들의 도시, 유령 도시로 묘사되었습니다. 모두가 집에 머무르고 보이지 않는 죽음이 떠돈다는 것은 마스크를 쓴 이들이나 증상이 없는 중증 환자를 의미했을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 또 다른 주요 사건은 두 일본 도시가 미국의 폭탄에 의해 파괴된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그의 예언에서 핵무기를 본 것일까요? 그의 사행시 중 하나는 파괴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떠올리게 합니다. 시에는 성문 근처와 두 도시 안에 두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역병 속의 기근, 사람들이 강철에 의해 내몰려 위대한 불멸의 신께의 구원을 외친다. 두 도시는 재앙을 당했으니 그와 같은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기근과 역병은 처음에 미국이 존재를 부인했던 방사능 중독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철은 폭탄을 투하한 B-29 폭격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라면 분명히 사람들은 구원을 외쳤지만 그들의 정부는 도움을 주는데 매우 느렸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나라가 순수함을 잃었다고 느낀 날이 있습니다. 1950년대 안정기 이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날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오래된 임무가 위에서 완수되고 악이 위대한 인물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죽은 무고한 사람이 비난받고 진짜 범인은 미궁 속에 남을 것이다. 정치 지도자 암살은 예전부터 있었고 높은 곳과 악에서 비롯됐다. 많은 미국인들이 암살 배후에 있다고 믿는 보이지 않는 손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언에서 특히 흥미로운 건 죽은 무고한 사람입니다. 음모론자들은 리 하비 오스왈드가 비난받았으나 무고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체포 후 살해됐고 회의론자들 주장대로라면 진범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공식 기소도 없었습니다. 이제 현대 시대로 넘어갑니다. 두 대의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에 충돌하던 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별을 보며 이렇게 썼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45도에서 불타오를 것이다. 불길이 위대한 신도시에 다가오고 그는 불로 그들의 도시를 파괴할 것이다. 차갑고 잔인한 마음, 피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위대한 신도시의 불길은 명백합니다. 주요 글로벌 도시와 비교하면 뉴욕은 아직 악이다. 또한 그곳은 위도 45도선에서 약 30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었고 전혀 가까운 수준도 아니었지만 노스트라다무스는 옳았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마음, 피, 그리고 자비의 부재에 대해서 말이죠. 그는 또한 3차 세계대전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사행시 중 하나는 전투와 해전 해상 전투를 다룹니다. 그는 붉은 적이 두려움에 창백해지고 대양 전체가 공포에 휩싸일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붉은 적은 바로 중국이었고 대양 전체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기지를 건설해 세운 남중국해에서의 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벌떼를 언급했는데 이는 제3차 세계대전에서 쓰일 드론을 뜻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전은 기계가 인간보다 더 많이 싸우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최고의 예언 중 하나는 동쪽에서 세계의 불길이 솟아오르고 서쪽은 조용히 빛을 잃는다. 동쪽에서 세계의 불길이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요즘 서방 언론은 중국, 러시아, 이란을 새로운 축이라고 자주 언급합니다. 그리고 수년 전부터 정치학자들은 미국이 더 이상 유일한 초강 대국이 아닌 새로운 다극화 세계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서방이 빛을 잃는다고 한 말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세상 종말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행시에서 그는 1999년 7월의 공포에 위대한 왕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가 영국의 비를 말한 게 아니라면 그 해엔 큰 재앙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가 화성이 세상을 지배해 끊임없는 전쟁이 이어질 것이라 한 말은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충격을 완화해 봅시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암울한 예언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그는 미래를 완전히 예측한 게 아니라 인류 역사가 전쟁과 재난, 기근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언들은 거의 모든 것에 맞춰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다고 해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그의 26번째 사행시는 밤에 벌떼가 공격한다거나 서쪽이 빛을 잃을 때 동쪽이 떠오른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림자가 드리우겠지만 빛의 사내가 일어서고 별들이 내면을 보는 이들을 인도할 것이라 말합니다. 해석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초래할 사건들을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